이 삼성동 자택을 관리한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과연 집주인이냐를 의심케 할 만큼 이 관리를 사실상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다. 한 언론사가 이 관리에 관한 다이어리 일정표다 수첩을 꼼꼼히 적어놓은 걸 입수를 해서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다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2009년부터 적혀 있는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 자, 삼성동이라고 적혀 있고요. 봉투 정달, 정주임, 그다음에 유연 12시 삼성동 가습기 수리, 삼성동 2층 화장실 정기 점검, 삼성동 침대 의자, 삼성동 압구정 포장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 삼성동에는 자신의 주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삼성동 어디입니까? 뭐 당연히 당연히 이제 자택을 말하는 거겠죠.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말하는데요. 물론 최순실 씨가 단순한 재산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공통주의나 뭐 이익 공유 이제 그런 얘기를 제쳐두고 그건 그냥 재산 관리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법률적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유라 씨에게 삼성에서 돈을 보냈잖아요. 그걸 이제 뇌물로 보고 있는 건데 같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 관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지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박 전 대통령의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 관리를 해줬다고 한다면 결국 최순실 씨한테 정유라를 통해서 승마지원 돈을 보낸 것은 결국 내 재산을 네가 관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 공동체보다 더 한 수 위로 있다고 볼 수 있고 네네.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쉬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이 뭐 한지갑 지익공동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런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그 표현도 이 다이어리에 나와요. 자, 어떤 대목이냐면은 유연이라고 해서 유연 12시라는 짧은 글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유연 12시라는 게 정유라 씨의 본명 아니겠습니까? 12시에 딸을 챙기고 삼성동 가습기 수리를 그러니까 가족들의 일상사 딸 챙기는 것까지 적어놓은데 삼성동 그 가습기 수리가 동렬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돈 봉투를 전달하고 아마 삼성동에서 필요했던 사람에 의해서 정주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것을 삼성동에 봉투를 전달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가습기, 화장실, 전기, 침대 의자,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전반을 좀 관리했다라는 일습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애초에 임선희 씨와 최순실 씨를 통해서 저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관리 운영까지도 최순실, 임선희 씨를 통해서 한 걸 보면 네.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도 말했지만 경제공동체보다 한 수 위에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경재 변호사가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더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달라, 처분해달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었답니다. 대성 통곡했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대성 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울었대.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임의대로 처분한 거다 최순실이 그랬더니 해명한다고 한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달라라고 최순실에게 맡겼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대성통곡 그러니까 그 재판받다 옆방에서 들었는데 대성통곡이 아니라 목놓아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과 많이 울었다는 뭐 어떤 차이가? 저 보여드려요? 네. 많이 울은 거고요. 네. 대성통곡입니다. 달라요. 그럼 어쨌든 목소리는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마침 그때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 순간 검사가 그렇게 쭉 하다 말고 이제부터 저 법률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잠깐 중간에 휴게실에 갔을 때 장시호 씨가 나중에 얘기가 이모가 대성통곡했다 그러는데 대성통곡은 아니고 울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울기는 울었던 것 같고요. 네. 앞에 보면은 보면 뭐 처분해달라, 정리해달라, 처분해달라. 적당한 저거 아니에요 중고가구들. 그렇죠.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저는 아까 이제 두 분은 말씀이 그것이 이제 경제 공동체 그 이상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것 아니냐 보는데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최순실은 박근혜,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또 대통령이 된 그 당시 최고 정치인 박근혜.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2009년, 2011년 대통령 되기 전 아니에요? 그 보면 그런 경우 집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을 갖다가 집사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제 공동체 쪽으로 볼 것이냐, 그야말로 법정에서 치열한 논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